자, 이 벌칙제도의 법적 근거는 268조의 2부터 282조 몰수 추진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벌칙제도를 정리를 할 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해서 잘 정리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1차 기본 시간에도 벌칙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풀이를 할 때 이 도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 2차 때 이것을 끌고 가서 2차 기술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이 벌칙제도와 관련된 이 도표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동영상을 보시는 그 수험생의 경우는 이미 그 도표를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을 다운로드를 해서 하여간 여러 번 보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벌칙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도표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또한 이 도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상당히 쉽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흔히 얘기해서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을 위반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268조의 2부터 282조까지 보면은요, 총 몇 개가 되느냐면 8개의 벌칙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조문과 관련된 내용하고요, 위반 내용, 무엇을 위반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느냐, 위반 내용하고요, 처벌 내용, 그리고 교사 방조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미수범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예비범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또한 징역과 벌금 병과는 어떻게 되느냐, 몰수 추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자, 관세법 268조의 2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자, 이 내용의 근본은 뭐냐면은 저 뒤에 관세법 우리 보충해서 살펴보겠지만 327조의 2, 327조의 3에 있는 국정망하고요. 또한 전산처리 설비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으로서 268조의 경우는 제1항으로 1항하고요. 제2항에는 1호하고 2호, 3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 위반을 우리가 흔히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항 1호의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면 무자격자의 중개 업무 수행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설명을 하고요. 법령집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268조의 2 제2항 1호 위반을 무자격자의 중개 업무 수행죄라고 하는 거고요. 2호의 경우는 전자문서 비밀 침해, 그 다음에 훼손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3호를 뭐라고 하느냐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도용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따 전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268조의 2의 경우 1항을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2항은 1호, 2호, 3호가 있다. 이것을 좀 간단하게 알아두고요. 다음에는 제269조, 이것을 밀수출입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밀수출입죄라고 얘기를 해서 제1항을 뭐라고 하느냐면 금지품 수출입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관세법 234조를 수출입 금지품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의 금지품 수출입죄에 해당되는, 즉 수출입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세 가지의 물품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데 그것을 금지품 수출입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2항의 경우를 밀수입죄, 즉 밀수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1호가 있고 2호가 있게 됩니다. 요 1호는 뭐냐면은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즉 밀수를 한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럼 밀수를 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과세물가 확정시기, 즉 예외적인 과세물가 확정시기에도 나오고요. 42조에 있는 가산세, 그 3항에 보면 무신고 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와 맞물린 내용이 되고요. 2호의 경우는 수입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다른 물품으로 수입 신고한 경우 처벌을 받는 이 내용이 되겠고요. 제3항을 뭐라고 하느냐면 밀수출죄라고 얘기를 해요. 밀수출죄. 여기도 1호가 있고 2호가 있게 되는데 1호는 여기하고 똑같이 수출 반송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 반송한 경우를 얘기하고요. 2호의 경우는 수출 반송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다른 물품으로 수출 반송 신고를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270조를 뭐라고 하느냐면 관세포탈죄 등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제1항을 뭐라고 하느냐면 관세포탈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2항을 부정수입죄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수입죄. 제3항을 부정수출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4항을 부정감면죄라고 하고요. 제5항을 부정환급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270조의 2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가격조작죄라고 하는 거죠. 가격조작죄. 자, 그 다음에 제274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밀수품 취득죄라고 얘기를 해요. 밀수품 취득죄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제275조의 2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체납처분 면탈죄라고 하는데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부터 그 용어가 바뀌어요. 강제징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275조의 2의 경우는 제1항을 뭐라고 하느냐면 강제징수 면탈죄라고 하고요. 제2항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압수, 압류 물품의 은닉, 탈루죄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제3항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이것은 1항하고 2항의 이러한 사항을 방조 또는 거짓 계약 승낙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3항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제275조의 3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법 개정이 되면은요,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그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해줄 테니까요. 제 275조의 4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년부터 추가 신설이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벌칙 조항인 268조의 2에서 282조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 따로 갖다 띄면은요 264조의 9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과세자료 비밀 유지 의무 위반죄라고 한 것이 요 264조의 9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은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268조의 1을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두 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항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269조는 밀수출입죄라고 해서 1항, 2항, 3항이 있고 2항의 경우는 1호하고 2호가 있다. 3항의 경우도 1호하고 2호가 있다. 270조를 관세 포탈죄 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5개의 항으로 있다. 1항, 2항, 3항, 4항, 5항. 그 다음 270조의 2 가격조작죄. 274조 밀수품 취득죄. 275조의 2 이것을 강제징수 면탈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제징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관세법에 보면은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체납처분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이제 용어가 개정이 돼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라고 하고요.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뀔 예정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그 내용까지 전부 이제 여러분한테 정리를 시켜주는 거고요. 여기에는 요 밑에 있는 275조의 4의 경우가 보세사의 명의대여죄라고 해서 요게 추가 신설이 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리고 요 부분까지 해서 9가지의 이 벌칙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머리에 둬야 돼요. 이것을 정리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법조문 순서대로서 이렇게 쫙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위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위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갖고 있는 법령집을 한번 보세요. 법령집 어디를 보느냐면 이거 순서들에서 268조의 2를 한번 같이 보면은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268조의 2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1항 327조의 4 제1항을 위반하여 그거는 뭐 생략을 해도 돼요. 즉 1항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 중개사업자의 전산처리 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를 얘기해요. 이 경우에 그럼 어떻게 처벌을 받느냐 처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2항의 경우 1호를 보면은요. 자, 2항 1호 지정을 받지 않고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을 운영을 하거나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중개 업무를 행한 자. 그래서 이것을 무자격자의 중개 업무 수행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2호의 경우는 국정망 또는 전자문서 중개 사업자의 전산처리 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여기에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한 자.